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교사되기 공부법 용어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개의 용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전환이에요. 1번 언어 전환인데 이 언어 전환이라는 것은 한 문장을 할 때, 즉 하나의 담화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눌 때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시로 I wanna 계산해 이렇게 해놨죠. 담화 하나에 이렇게 영어하고 한글을 갖다가, 그렇죠, 한국어를 갖다가 함께 쓰는 거예요. 아, 나는 애플을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한 담화에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언어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를 열심히 하지만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이럴 때는 이제 영어하고 얘네들이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언어 전환이고요. 두 번째, 이제 직소 활동이 되겠습니다. 직소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각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어진 과제를 완성해 가는 협동적 학습 활동을 갖다가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은 직소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직소 활동은 요즘 많이 교과에서 쓰더라고요. 교과에서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직소 활동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소 활동은 각각의 다른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 정보가 있다면 각각의 정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맞춰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각각의 정보, 전체 정보가 뭐라면 원이라면 각자 학생들은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뭐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이 원 전체를 갖다가 맞춰 나가는 것, 모든 정보를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직소 활동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각각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각각의 스케줄이 다른 일주일표를 주고 과제는 무엇이냐면 둘이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행 날짜 잡아봐. 이게 과제라면 두 친구의 스케줄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각각의 스케줄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각각이 비어있는 날짜를 맞춰 나가서 여행 날짜를 잡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소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보차 활동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보가 다르잖아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차 활동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우리 다들 무엇인가인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할 때, 지식을 기억을 할 때 각각이 다른 형태로 기억을 하잖아요. 이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 이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용 스키마하고 형식 스키마가 있습니다. 내용 스키마라는 것은 내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형식 스키마라는 그 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아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친구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친구는 야, 오늘 부산 배경 영화 너무 멋있었는데 야, 부산 하면은 밀면이 유명해. 어느 동네 가면 그 밀면 맛있지. 그 밀면이 왜 이렇게 부산에서 유명해졌냐면 6.25 때 어려우니까 그 밀로 이렇게 만드는 거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내용 스키마예요. 이제 B라는 친구, 아 그래, 밀면이 그렇게 유명하구나. 근데 오늘 말이야, 영화 정말 신났어. 재밌더라고. 정말 무서웠어. 이 스릴러물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더라고. 정말 재밌었어. 이렇게 답을 한다면 스릴러물의 요소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영화가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친구는 형식 스키마예요.
그래서 스키마는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을 이야기하고 내용과 형식 스키마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은 이 스키마를 잘 활용하면은 뭐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겠지요. 네. 네 번째, 딕토글로스입니다. 이 딕토글로스는 전통적인 받아쓰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앞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문법이다라고 썼죠. 이 딕토글로스는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받아쓰기는 선생님만 이제 불러주잖아요. 불러주면은 그대로 받아쓰는 거잖아요. 개별 활동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딕토글로스는 문법이 텍스트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우기 위한 과제 기반 활동입니다. 과제라 했었죠? 과제 기반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협동학습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딕토글로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문법 받아쓰기라 했었죠. 이제 교사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 문법이 들어있는 어떤 스토리를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교사가 목표 문법이 들어있는 글을 쭉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이 아는 목표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목표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고 나서 친구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별이 받아 쓰는 거죠. 본인이 아는 목표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받아 쓰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친구들과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말을 나누면서 토의를 하면서 다시 문장을 재구성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구성하고 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읽어줬던 내용과 친구들과 함께 구성한 내용이 원문이 같은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재구성한 텍스트를 비교, 검토해 가는 것이 딕토글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딕토글로스는 문법 교수와 기능 교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장르의 특징 잘 나타내는 텍스트를 잘 선정해서 목표 수업에 맞는 문법이 잘 들어가 있게 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쭉 불러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본인이 아는 문법이라든가 어휘를 받아 쓰는 활동을 하면서 끝나고 나면 본인이 받아 쓴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한 다음에 다음 단계 누구하고 한다 그랬어요? 동료들하고 소통하면서 글을 다시 원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읽어준 원문과 본인들이 구성한 원문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딕토글로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든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 가든 패스는 교사가 중요한 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오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하고 싶어요. 1인칭이나 2인칭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고에 대해서 맞는 말인데 교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해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라고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학생이 잘 몰라요. 기우뚱하면은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해요. 이게 맞아요? 그래도 또 기우뚱하면 1인칭이나 2인칭일 때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하고 싶어요 라고 답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1인칭과 2인칭, 3인칭일 때 고 싶어요, 고 싶어 해요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고의적인 오류 유도, 가든 필사면 고의적 오류 유도, 이걸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6번째,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힌트 주기라고 되어 있죠? 이 스캐폴딩은 비계라고 이제 건축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막 과제를 하는 중이에요. 과제를 하는데 얘가 헤매고 있어요. 학생이 잘 죄송합니다. 헤매는 게 아니라 학생이 과제를 풀어갔는지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교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쓱 힌트를 주는 거죠. 요거를 알려주면 제가 저 문제를 풀겠네. 저 과제를 완성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트를 바탕으로 학생이 과제를 완성해 가게 하는 것, 이것을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캐폴딩 하면은 단서 주기, 힌트 주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스캐폴딩 하면은 무엇이다? 단서 주기, 힌트 주기가 스캐폴딩이다. 7번째, 플립 러닝이에요. 요즘 참 많이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던 학습법인 것 같은데 거꾸로 학습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학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배우죠. 배우고 나서 선생님 뭐를 내줘요? 과제 배운 거에 대한 복습으로서 집에 가서 숙제라는 과제를 내주잖아요. 거꾸로예요. 학생 스스로가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알려주면 거기까지 집에서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뭐를 하느냐? 과제라든지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학생들과 협동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배운 것을 활동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 플립 러닝입니다. 우리가 일명 거꾸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 이것이 플립 러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지난 17차시 용어에 의해서 2차시, 우리가 한국어 교사에서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지고요. 2교시의 교과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과 한국 문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차시로서 2차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을 마치고요. 다음 19차시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플립 러닝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표 문제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러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올해 20년도의 문제예요. 제가 계속 저의 학습법을 공유하면서 시험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시험 문제는 올해 문제고요. 여러분들 큐넷이라고 있어요. 큐넷에 들어가 보면 쭉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갈게요. 플립 러닝 옳지 않은 거야. 1번.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거꾸로 학습이라 그랬었죠. 배울 내용을 미리 혼자 집에서 해온다는 얘기죠. 네, 자기 주도 학습 가능하다. 2번째. 교실 수업은 교사의 강의보다 토론 및 과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플립 러닝에서는요, 교사는 도우미 역할이에요. 도우미 역할.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실 수업이고 수업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학생들의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보다는 학생들의 토론이라든지 과제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이 되겠고요. 세 번째,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므로 동일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적합하다. 모든 학생 동일한 학습 자료 제공. No,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no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언어 전환이지요. 예. 네 번째, 학습자는 교사가 제공한 학습 자료를 사전에 학습한 후 교실 수업에 참여한다. 교실 수업에 어떤 형태로 참여한다 그랬습니까? 예, 토론이라든지 과제 활동으로 참여하는 거죠. 즉, 학습 자료를 줄 때 동일한 자료를 줄 수도 있지만 개별 자료, 그렇죠. 학습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개별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개의 언어를 가지고 교사 되기 시험의 2차 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모두 마치겠고요. 19차 시에 한국 문화로 다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듣고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